네, 신고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신고가의 신답습니다. 네. 와,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 전문가님은 또 추가 매수도 하셨다고요? 네,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하는 신들의 매매 신호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앵커님이 시작한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더 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저는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리고 있고 추가 매수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도 넥스트레이드 8% 9% 급등 나기 바로 전에 종가로 3시 15분에 비중 더 채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한 혹시라도 비중이 약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의 신 이용준답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는 이미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설명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들의 매매 신호 신고가의 신 이용준이고요. 투자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서울경제TV에서만 신들의 매매 신호와 키워드림에 출연하고 있고요. 이경제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채널 돌리시면서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방안 시시각각 그리고 그 타임리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46,7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월봉으로도 자리가 좋고 지금 단기적인 상방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하자. 그저께만 해서 제가 종가 베팅으로 말씀드릴 때 공략하신 분이랑 벌써 8%에서 12%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구간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는 기회다. 신고가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달, 5월달 바로 이 자리에서 신들의 매매 신호와 키워드림에서 강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4월 19일 날은 아마 한 달, 정확히 2달 전이니까 어떤 누구도 강조하지 않을 때 추세 돌림 바로 그 타이밍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79%나 올랐더라고요. 79%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제가 5월 15일도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에 17일도 신들의 매매 신호 키워드림에서 연일 강조해 드리면서 수익률이 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수익금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정말 터치하는지 목표가 돌파 후에는 그 다음 목표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 더 확인하시고 지금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이렇게 굉장히 급등 나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세를 돌리는 이 초입에 4월 19일 날 25,950원에 공략했고요. 실제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말했지만 네가 진짜로 교육방에 공략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교육방에 계신 수천 분이 바로 그 진실의 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공략을 하고 저희는 매도를 특별히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과 17일 비중을 더 채우셔야 된다고 말하자마자 신고가가 바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9.9%, 80%죠. 80%면 약간의 레버리지를 쓰신 분이라면 계좌가 2배 이상 올라갔을 거고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신 분이라면 30% 정도의 수익금이 찍혔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46,700원이 찍혔는데 여기 핵심은 앞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끝날 거냐인데 오늘도 이 봉 자체로 결과론적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리지만 위아래 도지봉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조금만 하락을 하면 하락도 아니죠. 8% 올랐던 게 2%로 플러스 2%로 줄어드니까 바로 교육방에 큰일 났습니다. 하락한 이렇게 글이 올라오실 정도로 여러분 정말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목표가는 이미 방송과 교육방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잠시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통해서 지금 교육방에 대박난 계좌가 몇 개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개를 말씀드리면 우선 수익금은 제가 오픈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수익금까지 오픈하면 너무나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률 그래프, 그러니까 5월 달도 굉장했지만 6월 1일부터 5일까지도 인증을 해주신 교육방 인증입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여기 5월 달에 정규전이라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때 수익률이 105.65%까지 5월이 끝났으니까 5월 마감하셨겠죠. 이분이 리그 전에 11등, 5천 리그에 11등 했고 참여자가 13,000명입니다. 13,000명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안내해드린 종목을 잘 대응하셔가지고 11등 했다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인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또한 굉장히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게 찍히셨더라고요. 수익금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기본적인 대기업 임원분들의 연봉 이상은 찍혔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은 그렇게 마감됐고 6월도 이미 시작됐는데 6월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 종목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종목을 통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방송 보시고 교육방 계시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예수금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계좌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이 많이 확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만 3번 말씀드렸고 교육방은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할 때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은 좀 뜸하긴 하지만 조선과 방산의 대장은 한화 시스템, 제가 2월 달에 상한가를 공개 방송을 통해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꿈비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오늘 꿈비 같은 경우는 정책주의 흐름이 다시 불면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4월 달에 꿈비의 2번의 상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급등 나왔던 코나이인데 재밌는 게 정책에 대한 이슈가 대선 전에도 한번 불었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실제로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는 얘기 나눠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정책 중에 지역화폐 정책이 오늘 다시 불면서 대장주는 코나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화 시스템, 꿈비, 코나이 각 섹터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전 대장주 한 종목만 공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급등주, 주도주, 대장주에 대한 흐름은 교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코나이는 어제도 상한가 갔기 때문에 사실 5월 달에 상한가를 가고 6월 달에도 상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봉에 남아있는데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은 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대응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시장의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를 할 수 있다 생각되는데 무슨 AI 정책이 이제 실제로 대선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도 많이 있어요. 솔트룩스도 있고 유라클도 있고 뭐 이스트소프트도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장을 찾는 게 일이고 그 대장은 시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제가 교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선한 테마가 이제 새로 나왔죠. AI라든지 지역화폐는 사실은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약간은 올드한 테마였다면 오늘 남북 경협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남북 경협의 대장주와 이등주 아직은 정확히 말하면 대장주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남북 경협 섹터 다음 주에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린 코나이를 통한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냐 코나이냐 유라클이냐 어쩔 때는 웹캡시가 대장이고 어쩔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코나이가 대장인데 지금은 명확히 코나아이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코나아이만 뭐 상따를 하시던 상한가 딥플러스 1을 매매하시던 눌림을 하시던 종가 베팅을 하시던 코나아이만 지역 앞에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원전은 뭐 정해져 있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대장은 아니지만 원전주가 중장기로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4가지 섹터를 먼저 명심하시고 본인이 관심 종목을 정리할 때 이 섹터의 대장주만 우선 체크하셔가지고요. 다음 주도 뭐 상따, 눌림, 종가 베팅
돌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니 돌고 돌아서 어떤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주식의 결론은 종목에 시작해서 종목으로 끝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의 대장주를 찾아가지고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세부적인 대응은 하단 QR 확인하신 무료 공개 방송이나 또는 교육방에 오셔가지고요. 실시간 대응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잔파동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겁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큰 메가 트렌드는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원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강세 섹터를 이해하고 그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해보면 훨씬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원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목표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하셔서 더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간 한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안 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타임에 가장 강한 종목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8시 반에 하는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나오고요. VI 가는 종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100%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을 드릴 때 종목을 통한 수익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한 서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서사를 통해서 종목을 고르는 여러분들의 시야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서울경제 보시는 것도 무료로 TV 앞에 보시는 거고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라는 공개방송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주식에 보는 시야가 조금이라도 튀어진다면 저는 그걸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공개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과 현재 대응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VI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했을 때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큰 종목들 말씀드리면 하나시스템을 2월 달에 말씀드려서 당일날 상한가, 코나이가 이미 5월 7일 날 나왔어요. 5월 7일 날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당일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6월 4일도 코나이 상한가 갔거든요. 오늘 또 6월 5일 오늘도 코나이 상한가 디플러스 1위 매매를 하셨다면 눌림에 공략했다면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그 테마의 대장주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5월 7일 날 코나이 상한가를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5월 21일 날은 나우로보틱스 VI 잡아드렸습니다. 지난주는 TC 머티리얼즈 했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대응이 쉽지 않는 종목이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만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 수급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잘하는 종목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응하고 있는 종목도 다 말씀드리고 그저께는 공개방송 정식으로 공개해드린 종목이 없지만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유라클이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라클 힌트를 얻어서 수익 보신 분들 지금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은 공개방송에서 언급하고 매수 타점이면 매수, 또 올라가면 매도, 하락하면 손절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코나이 1차 VI, 2차 VI 상한가가 있을 때가 5월 7일인데요. 공개방송 깔끔하게 이렇게 코나이의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하는 손절 기준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대응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뭐 다음 주도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시가에 바로 매수하는 사람은 아니고 거래대금 들어오면 눌림 자리에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남녀노소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런 타점에 따라 대응하시게 된다면 1차 VI, 2차 VI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는 공개 방송입니다. 물론 매일 상한가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코나의 일봉입니다. 5월 7일 날 상한가 갔을 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 상한가 했는데 이렇게 눌림 이후에 어제 상한가가 다시 갔고요. 이 상한가 다음 날 오늘 이 지지를 받고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나의 월봉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10만 원, 지금 종가가 7만 5천 원 최고가 나왔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우선 열려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역 화폐의 대장은 코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코나이 혹시라도 대응하고 계신 분들,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 또한 코나이를 이때도 상한가 공략했고 전일 상한가 확인하고 이날 또 오늘도 급등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다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코나이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매물대상으로 보면 10만 원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난주에는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때 상승에 눌림을 공략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나우로보틱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지난주는 TC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지금 안 가고 자꾸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 주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을 완전히 깨버리면 손절 나갈 거고요. 근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자리가 지지만 만든다면 급등 자리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C 머티리얼즈까지 방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딱 1시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개방송 확인하실 분들은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거니까요. 공개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교육방 먼저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 1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강한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누구나 하루에 한 종목, 1시간 투자로 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해도를 높여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와 세진중공업 또 하나오션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오션은 요즘 조선주가 조금 좀 부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우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의 수급이 완전히 몰리고 있으니까 큰 테마의 종목들은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방송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고 현재 홀딩하고 있고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이 여전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테마의 어떤 방산주, 그러니까 원전주의 수급이 가고 있으니까 방산주와 조선주는 약간 더딘 느낌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다 같이 가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지갑의 돈도 유한한 것처럼 시장의 돈도 유한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너빌리티는 4월 19일, 5월 15일, 5월 17일이니까 그냥 주구장창 매수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절반 정도 익절하긴 했지만 그때 익절했던 이유가 에너토크란 종목, 그다음에 수산인더란 종목 이런 그 하급단의 원전주들이 급등이 나온 걸 보고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락 나오기 바로 전날인가요? 전전날 절반 익절을 하고요. 어제와 오늘 다시 추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팔고로 잘 하셔가지고요. 하락하기 바로 전에는 좀 매도하시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금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고가가 46,700원입니다. 79.9%.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79.9%에 대한 수익률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사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도 사고, 이때 사기 때문에 수익률이 20%, 30%만 되더라도 수익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져 있는 계좌가 여러분 계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계좌가 인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 성향이니까 항상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스트롱 바이 의견 드릴 거고요. 하나오션 작년에 대박 났었던 하나오션은 지금 60일선에 걸려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60일선 지지만 받아준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한번 튀어 올라갈 건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현대일포는 신고가거든요. 즉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에 대한 블록들이 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조선주를 해도 좋겠지만 저는 하나오션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안내해 드리는 거고, 하급단의 조선주 중에 세진중공업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급등 상한가 에 급등 나온 후에 지금 또 조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오션이건 세진중공업이건 어느 순간 원전유랄지 방산주가 좀 주춤할 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계시면서 항상 관심 종목도에는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세진중공업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죠. 제가 어제도 방송했으니까 어제 방송 이 경제 방송 방송할 때 방송 중에 이게 그 기사가 속보가 나온 겁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전격 체결이라는 기사가 시간으로 하면 오늘 기사고 어제 나왔으니까 어제 터지면서 넥스트레이트 급등이 나왔죠. 7%에서 8% 급등이 나왔죠. 이러면서 뭐 교육방 난리 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데 그냥 수익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교육방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갔었는데, 이런 재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큰 트렌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전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원전주에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교육방에 많은 의견 감사하고요. 하지만 오늘 8% 올랐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8 플러스 8%에서 플러스 2%로 되니까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좀 주식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 당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갖고 갈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신고가는 46,700원이고요.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은 이제 속보로 나온 거고, 그리고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중에는 매출에 대한 그 숫자가 잡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까지 갈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으로 기간 조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말했다고 해서 이용준이 목표가 말했기 때문에 내일 그 목표가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진짜 좀 주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원전을 좋게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차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이 추세 돌림자리 때 이미 말씀드려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갈 때 연이틀, 목요일과 토요일 연이틀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잘 실어져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나왔고, 이 음봉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8% 빠질 때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악재가 악재로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음봉 위에 바로 올라줬거든요. BHI랑 같이 올라줬기 때문에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금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이제 보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매물대가 없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이긴 하지만 한 번 더의 슈팅은 다음 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잠시 후에 목표가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보니까 한전기술이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한전기술이 이렇게 갑자기 계속 올라갔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한전기술은 횡보하다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원전주 전반적인 섹터는 너무 좋다, 뜨겁다, 뜨거운 종목이다. 하지만 대장주라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BHI라는 종목이 대장주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BHI가 대장인지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히 대장이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한전기술 올랐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수급이 선순환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오션 재료는 이제 똑같은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타임리하게 가장 그 최근에 대한 뉴스에 대한 재료를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한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한 재료를 한번 캐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늘 기사인데 하나오션 이재명 정부가 K조선 비전을 타고 순항한다. 지금 이제 원래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 트럼프에 대한 이슈, 미국 MRO에 대한 이슈로 하나오션이 계속적으로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정책 중에 보면 K조선에 대한 비전을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박, 에너지 고속도로, 선박 제조, 중소선박, MRO 시장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조선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유안타에서 10만 2천 원 공개해 줬고요. 그다음에 악재는 여전히 산업은행 블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들이 이슈가 처음 나올 때가 가장 공포스로 가장 크게 하지만 지금은 차트에 보는 것처럼 6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확 깨지면 우선 관망하십시오. 손절이나 추가 매수는 깨진 다음에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깨지지 않고 지지만 받아준다면 오를 구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조선업 중에 하단에 있는 종목 중 세진중공업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상한가도 들어갔고 상한가 딥브로스 이름이면 했는데 지금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약세이긴 합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모아서 한 방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어느 순간에는 조선업의 흐름이 나올 때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지지라인 11,000원 정도는 지지라인을 좀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세진중공업까지 같이 조선업에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탄력이 좋고 최근 들어서 조선업의 대장 역할을 한번 해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세진중공업에 대한 흐름은 우상향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각 섹터별 대장주를 공략하시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JST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JST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시총이 되게 작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상한가에 바로 직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급락이 또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상한가 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없고 시총이 작은 종목이 상한가 간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의 돈으로 올렸던 누군가가 조금의 돈으로 혹시라도 그 흐름이 바뀌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JST나가 남북 경협의 시작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보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종목들과 테마 중에 우리가 대선 전에 보면 정책 이슈 중에 이번에 가장 뜨거웠던 정책이 AI 정책이었고요. 왜냐하면 AI 정책이 기존에 있는 정책과 다른 신규 테마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4x4라는 종목들은 연일 상한가를 갖고 필요사 AI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 신규 테마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 직장을 갈 때도 신입생이 들어오면 굉장히 반갑고 그다음에 직장을 갈 때도 신입이 들어오면 굉장히 반갑고 따뜻한 것처럼 시장도 지금은 오늘 봤을 때 남북 경협 테마가 한번 불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JST를 포함해서 남북 경협주들을 중점적으로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의견 드린다는 건 신규 테마의 첫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종목군에서 뜨거운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조건식도 공부하고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상한가 매매, 상한가 디프로 이름 매매도 다 하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익 나는 사람과 수익 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종목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ST나 시작으로 해서 이미 나왔지만 뭐 남북 경협주 좋은 사람들, 뭐 대하 TI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원도 있을 수 있고, 인석재도 있을 수 있지만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걸 하지 마시고 우선 상한가를 갔던 JST나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상한가를 갔지만 거래 대금이 31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말씀드리면 30억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올렸다면 30억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면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를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한가를 잡는 종목 중에 거래 대금이 많으면 최소한 500억 이상은 터진 종목이 진짜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로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거래 대금이 거의 미비해요. 이렇게 거의 안 보인다는 거는 작은 거래 대금이 장대 양봉을 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에 남북 경협주 흐름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원전주의 대장이 BHI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바뀌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전 기술로 바뀌는 것처럼 대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JST나 우선 JST나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이걸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남북 경협주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남북 경협주 잘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시총이 작고 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못한 만큼 또 빨리 상승한 만큼 또 빨리 또 식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하시면서 JST나 매매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경협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좋은 사람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남북 경협 테마 관련해서 뭐 일신석재도 있고 아니면 대하 TI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왜 좋은 사람들 주목하시나요? 우선 상한가를 갔던 JST나 다음으로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은 사람들 거래 대금도 훨씬 더 많이 터졌어요. 물론 오늘 상한가를 굳혀주지 못하고 밀려서 윗꼬리로 끝나긴 했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오늘 윗꼬리에서 종가로 잡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겠지만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이고요. 이게 봤을 때는 그 언더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재성공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항상 남북 경협 이슈가 불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상한가를 가면 1등주였던 JST나나 2등주로 상한가를 갔던 좋은 사람들이 상한가 간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몰상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몰상이라는 건 관련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올 수 생겼는데 다소 흐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우선 신규 테마이고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오늘 불었던 이슈들이 AI 정책 관련주 올랐죠. 그리고 출산 육아 관련주 올랐죠. 이것들은 이미 대선 정책에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새롭게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협주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작은 남북 경협주로 시작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세부적인 타점은 교육방에서 항상 하는 것처럼 대장주만 할 거니까 만약 대장주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하 TI가 나온다면 그 종목을 하긴 하겠지만 경협주 한번 관심 있게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급등이 나왔었던 좋은 사람들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코나아이입니다. 전문가님, 코나아이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네. 5월 7일 날 공개 방송에서 잡고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 네. 그때 이후로 사실 웹캐시가 상한가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이 바뀌었었는데 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다. 어.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나 교육방에 말씀드릴 때 전 경기도민이거든요. 제가 경기 지역 화폐를 쓰는데 그 카드에 코나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는 항상 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식을 할 때 보는 것만 믿으시는데 역시 코나이가 역시 다시 한번 대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웹캐시도 있고 유라큐도 있지만 코나아이만 나는 지역화폐 이슈가 있을 때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면 그 종목에서 뜨거운 수익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재료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지역화폐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웹캡시가 엄청 지난달에 올랐기 때문에 웹캡시를 공략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코나이를 통해서 지역화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년 최고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만 얼마가 종가였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간다는 건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10만 원까지는 열려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가라고 해서 가는 종목도 아니겠지만 월봉상 저항 라인이 그 다음 단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1, 2년 사이 오래된 매물대를 뚫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장주이고요. 관련주는 오늘 상한가한 쿠콘도 있고 웹캐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중에 저는 코나이를 보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차트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높이일 수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바닥일 수 있는 건데 이때 5월 7일 날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록이 다 있으니까 잡고 6월 4일 날 어제 또 상한가 D 플러스 1이 매매했으면 갭 상승하고 매도하고 눌릴 때 재매수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7만 5천 원이 고가인데요. 종가는 7만 500에 끝나는데 여기 위에 땅까지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화폐의 대장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정책 이슈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대응하자. 이 종목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코나이 많이 올랐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폭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주셨는데요. 10만 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입을 해서 그 수익을 한번 가져가 봐야겠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이용준 전문가님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리뷰해주신 세진중공업 네. 상한가 다음 날 매매로 또 수익을 네. 주셨잖아요. 가장 요새 강조하고 있는 매매법인데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따라잡는 상따 매매도 물론 완전 매력적인 매매이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런 매매법이 쉽게 손절도 빠르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익절도 빠른 대응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공략법을 한번 배워놓으신다면 여러분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공략법의 핵심은 항상 제가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 공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테마의 1등주만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도주는 그 섹터를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지금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 과거에는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이 주도주라고 하는 거고 대장주라고 하면 테마의 대장 테마 1등주인데요. 제가 상한가 D 플러스 1 매매를 했을 때는 조선의 대장주는 세진중공업에 대한 대응을 했고요. 원전의 대장은 에너토크라는 대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주사의 대장인 원익이라는 종목을 대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한다면 상승이 나오면 빠른 매도를 하셔서 수익 챙기면 되고요. 하락이 나오면 빠른 손절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한가 D 플러스 1 매매는 확률적으로 10번 공략하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자리는 모든 자리에 상한가 딥플러스 1매매를 저는 하지는 않고요. 일봉상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매물대가 없는 다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료가 강하면 역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이 잘 간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JST나 제가 매수 의견 드렸지만 그렇게 아주 S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래 대금이 36억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상한가 딥플러스 일일 매매 하실 때는 전일 상한가 갈 때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은 터진 종목들이 훨씬 더 이렇게 위아래로 흐름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거래형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디테일들을 한번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좋고 어떤 건 좀 덜 좋고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라인 공략한다면 상승이 쉽게 나오는데 세진중공업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가고요. 눌리는 경우가 타점이 나오는데 그 눌리는 지지 라인들은 제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전일 봉에 대한 기준도 될 수 있고 뭐 15분 봉의 지지도 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올려주신 건데요. 자 보시면 바이가 B는 바이이고 공략을 할 때도 한 번 공략해서 한 번에 오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매수도 분할로 그 지지 라인만 걸어 놓으시고 올라갈 때도 분할로 매도하셔야 훨씬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원샷 원킬 물론 매력 있는 거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바이 세 번을 통한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급등이 나올 때 이분은 한 번에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도 똑같습니다. 원전의 대장 이분은 바이를 한 번만 하고요. 나눌 때 셀을 이렇게 4번 나눠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제 생각인데 원익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딥플러스 1매매로 원익을 했는데 원익이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딥플러스 2일까지 그러니까 총 1, 2, 3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건 있지만 이 유라클의 급등을 오늘 보신 것처럼 상한가 다음 날까지 보시면 괜찮을 건데 원익은 자리는 굉장히 좋고 상한가 다음에 이 라인 를 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월요일날 흐름 보실 분들은 교육방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은 뭘까요? 그죠. 오늘 이것만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히든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방이 오늘 추가 매수 다시 의견 드렸거든요. 어제도 추가 매수, 오늘 추가 매수입니다. 어제 사서 바로 8% 올랐던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공략할 건데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수원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속보가 어제 나온 게 최신 거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는 건 없지만 현 시점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목표가를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까지 갈까요? 요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월봉인데요. 저번 주에 키워드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차로 세부적으로 보면 49,800원인가 48,600원인가가 저항 라인입니다. 하지만 라운드 피겨 값인 5만 원까지는 1차로 우선 목표가를 드릴 거고요. 이걸 강력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라운드 피겨값 7만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10만 원까지는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만 보고 거래대금만 보고 말했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가스터빈에도 원전 기업의 시총도 확인하고 그리고 두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도 확인하고요. PBR, PER 다 확인해 봤을 때는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앞에 거래대금이 거의 없어요. 최근 3, 4년 동안에 터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 그리고 물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확인하시고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같이 보는 거죠. 내일 바로 안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보기는 힘든 거기 때문에 이 흐름 같이 지켜볼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고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오늘의 올림픽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5만 원 돌파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신뢰의 아이콘, 신고가의 신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